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빅이 요즘에 이제 금액이 많이 좀 올랐잖아요. 뭐 사실은 먼 미래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뭐 사실 뭐 많이라는 말이 우스운데, 근데 이제 단시간 안에 그 상승률이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조금 변화가 좀 느껴지시겠죠, 많이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모빅이 어, 좀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또 거래방 방장님 또 이렇게 가끔가다 톡을 올려주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 검색어에서도 모빅이 계속해서 이렇게 음, 검색어에서도 모빅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조회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다양한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두들 열심히 그 모빅을 이렇게 좀 전하는 그런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후광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혹자는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왜냐면 금액이 이제 아무래도 워낙 낮았을 때보다는 가치가 오를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사실은 명품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한정된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정된 인원이 갖게끔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마케팅과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모빅이나 이런 이제 그 시스템 이렇게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빅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라는 큰 메리트가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 그냥 막연하게 그 지난주 오도클이죠 작가님, 지지난주 오도클이죠 1940년 체제라는 그 노구치 유키오 작 그분의 그 글에서 그 그냥 막연하게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호송선단 체제라는 거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잠깐 펼쳐볼게요. 오늘 참고로 방송은 제가 막 뭐 좀 대본을 뭔가 좀 준비를 했다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했어요. 갑자기 켰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호송선단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이에요. 뭐 이걸 열심히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새로운 금융기관의 진출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예요. 가두리 양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 희생을 그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금융에서 그 이제 금융을 나라에서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 거죠. 국가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이렇게 큰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아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그 약간의 그런 많은 비용들을 다 전가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뭐 예대금리인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뭐라고 쓰면 체질이 정말 약한 금융기관도 경영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금리 차이를 나라에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기관의 그 은행 단위에서도 그 누구나 금리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금리가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차이가 딱 있어가지고 갭이 있어가지고 뭐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 호송선단 체제
호송 선단 방식,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초과 이윤을 이제 보장을 해줌으로써 뭐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좀 뭐 이런 체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그동안 뭐 그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게끔 나라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다.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도 그 일본은 사용을 했다. 뭐 요 정도 내용입니다. 요 정도 내용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순간 봤다가 이게 그냥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모비 금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싶은데 호송선단 방식이라는 그 내용을 잠깐 보고서 그럼 우리 모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든 생각인데, 그, 오늘 좀 전에 이제 그 수다방에 보니까 그 어떤 뭐 이렇게 SNS 뭐 그런 뭐 디스코드인지 뭐 그런 건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쪽에서의 화면이 스샷을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 뭐 메타버스의 돈의 미래 그 책을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전국에 있는 조그만 서점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뭐 열심히 그 책을 찾아서 뭐 다니나 봐요. 뭐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뭐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그 책을 2권을 구했는데 한 권당 뭐 10개만 들어있으면 벌써 뭐 오늘 시세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씩 하죠. 2권이면 400만 원이죠. 월급보다 낫죠. 하루 뛰고. 부지런히 전화해봐서 뭐 그렇게 해서 막 한다는 내용이 우리 방 말고 그러니까 모비 커뮤니티 안에서 말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제목도 뭐 역시 스캠이 돈이 됐나봐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모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모빅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경험하고 있던 그 일상적인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진짜 어떤 것도 거기서 예외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모빙 모으기 운동이라고 어그로 끄는 제목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제목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금 모으기 운동을 빗대서 만든 거고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 지났을 때 뭐 몇십 년이 아니라 5년이 빠르면 5년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거는 가정이요. 뭐 위기가 생겼을 때 이제 금 모으기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 또 아니면 모빙 모으기 운동 이런 게 진짜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자,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뭐, 어느 분은 저보다도 연세가 더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젊으실 건데,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다들 알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나라 안에서의 그 상품들 있죠. 이런 분들, 이런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시죠. 뭐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금리를 뭐 파월이 뭐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물론 파월이 조절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계신 이제 그 위원들이 그 다수결 원칙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만장일치도 대부분 뭐 가결을 많이 하는데 나는 사실 그 만장일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냥 뭐 짜고 친다는 얘기죠. 사실은 만장일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시스템인 거지. 그 안에서 무슨 뭐 맨날 만장일치 나와가지고 뭐 정책을 결정하고 금리를 결정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질질 끌려가는 거지 다 위원들이.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집이라는 게 뭐, 저거는 떠나서 얘기를 해요. 그 정권, 여야는 떠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난 정권에 그 집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화두가 됐는데, 그때 뭐 어떤 특정 의원들은, 뭐 집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부 말을 또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웃은 사람도 있고 울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집값이 멈췄잖아요. 그죠? 상승률이 좀 꺾였어요. 그래서 하락도 살짝 했죠. 근데 이게 더 하락 안 하죠. 많이 더 하락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지금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이미 몇 달 전부터는 살짝 또 그 집값의 고개가 또 올라간 것 같아요. 고개를 든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틀리다라고 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가정한다고 손님 이렇게 들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가정으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다시 슬금슬금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가정을 해보자고요. 별로 내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금리? 한국은행의 금리? 그게 만약에 집이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집은 그대로 있고 사람 수는 자꾸 점점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죠? 뭐 역대 최저치를 뭐 갱신에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 젊은 이 적은 수의 젊은 인원이 어떻게 앞으로의 그 수많은 노인의 미래를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집값이 그렇게 안 태어난다는데,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든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죠?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그 패턴을 한번 또 보자고요. 월급을 받아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비를 할 만큼은 다들 하고 있어요. 뭐 다들 근데 소비를 그 수익 대비 좀 아껴 쓴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이제 위시하는, 약간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소비가 좀 있죠. 주로 뭐 그런 것들이 자동차에서 나오죠. 뭐 그러면서 뭐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차는 꼭 바꿔야 되는데 뭐 퍽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그분도 사실 잘 이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모순들이 굉장히 우리 경제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정답이다라고 사실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 끝도 없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지 않으면 이 결론이 잘 안 나고, 계속해서 아마 좀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대화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조작됐다라고 봐요. 조작이라고 하면 이거 갑자기 음모론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조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계치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통계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계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조용하게 바뀌지만
작년인가에도 한번 크게 바뀌었었죠. 그 미국 기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따질 때 수치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일부 항목이 또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그거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음모론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그분 말씀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막 내 고집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조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따진 항목이 10개였어요 기존에. 근데 갑자기 8개로 줄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줄은 이유가 2개를 빼야 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수치가 올라가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정부가 발표하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항목을 10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8개 기준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나온 수치들은 정상 수치가 아니죠. 왜곡된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발표되는 게.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왜곡된 수치를 기준으로 다시 정부는 뭐 페드든 아니면 뭐 한국이든 뭐 그죠? 어느 뭐 일본 은행이든 그 다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 이제 당분간 뭐 앞으로 뭐 몇 달간의 금리를 결정한다던가 이런 정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조작되어 있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미래를 설계하니까 이 미래가 또 조작되고 또 조작되고 또 조작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고민을 좀 처음 해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 경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결론이 잘 안 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통계가 자체가 이미 조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맞은 결론이 나오겠냐고요. 왜냐면 우리도 틀린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작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그걸 기준 삼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니 이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모빅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모빅은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돼서 만들어졌는데 비트코인도 그게 없죠. 사실 이제 딱 주제 사실로 전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왜곡된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될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멀쩡하게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외부에서 얘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속 왜곡으로 잡아요. 주로 이제 뭐 국가 시스템, 관료 시스템에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겠죠. 왜냐면 새로운 화폐가 나왔는데 이 화폐를 나라에서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자기들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지 얘를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제일 큰 그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시누리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화폐 주조 차익을 통해서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건데 이 새로운 화폐가 나왔는데 이게 내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되면 분명히 국가 시스템에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달가워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꾸 그 외부 시선을 왜곡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었던 그 비트코인의 참모습을 우리도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오태민 작가님께서 바로 잡아 주셨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 모비커님들한테 큰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갈까요? 모빅으로 오죠. 모빅은 비트코인이랑 위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공공재라는 아주 큰 양대산맥, 우리 모비코인하고 비트코인 정말 큰 게 딱 두 가지 시스템인데 하나는 중앙화가 곁들여진 탈중앙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재예요. 근데 공공재는 뭐 워낙에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논외로 일단 치고요. 공공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공공재가 메인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공재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중앙화된 작가님의 모빅 시스템 설계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많은 그런 그 왜곡된 진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곡된데 왜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경제 시스템을 논해 왔는데, 비트코인을 보면 우리가 딱 그 꿰뚫어 보면, 아, 여기에는 잘못된 게 없구나, 여긴 진실만 있구나, 이거 딱 느껴지네. 그 모빅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모빅에도 진실만 딱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공공재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작가님이 모빅을 망치려고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작가님 생에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시려고 하실 이유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고, 이 모빅이 값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왜 대부분 이렇게 왜 알트들은 펌핑 한번 하고 중앙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서 딱 상장 한번 하면 막 몇백 프로 막 몇천 프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보면 진짜 거의 한 90%도 적은 것 같고 한 99%가 다 그런 것 같은데, 99%는 그런 것 같은데, 다 올라갔다가 상장가보다 내려가 가지고 쫙 내려가서 먼지가 돼요. 그 옛날에 그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 아무튼 그런 모습을 정말 봤었는데, 우리 모빅이 중간중간 조정장이 있잖아요. 그 조정장을 이제 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보셔야지 알겠지만, 계속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 저같이 처음부터 계속 봤던 사람들, 사실 저도 거래방은 굉장히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저는 저 거래방에 있는 것 자체도 늦게 알아서 제가 이렇게 좀 둔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봤는데, 10,000원 미만일 때도 계속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에 이제 거래됐던 때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이 됐으면 쫙 내려가서 나중에는 50원, 20원, 10원, 5원 전 단위로 내려가서 그냥 상폐가 돼야지 대부분 김치코인의 공식에 부합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모빅은 그러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건강한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거 건강한 조정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선호는 누구나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지평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의 환경이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젊은 분들한테는 1 모빅이 막 몇천 원일 때 보다가 10만 원, 20만 원일 때 보면은 눈이 뒤집히죠. 이 친구들은 한 달 용돈이 얼마일 텐데요. 그죠? 크게 느껴져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내가 오늘 막 그래도 하나 정리해서 막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 기쁘게 쓰는 거죠. 또 한 번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가정에 계신 남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 경제적인 삶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상대 배우자, 자신의 배우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막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 요즘 뭐 여자만 계신 게 아니라 남자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런 분들 기준에서는 내가 받은 모빅, 내가 뭐 내 배우자는 같이 가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얻은 모빅이 있어. 근데 이 모빅이 금액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정된 수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빅의 금액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만 갔다 왔어도 벌써 1,500개고, 제주도 아니라 계룡산만 생각해도 100개잖아요. 100개면 지금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이분들한테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시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이렇게 아껴 쓰던 분들에게는 그 통장 잔고에 1,000만 원 하나 찍힌다는 게 이게 작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간 선호라든가 아니면 그 지평이 다 다르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조정을 해요. 건강한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이 그 김치코인처럼 깊지가 않아요. 김치코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치코인은 그럼 왜 그래? 김치코인은 왜 그래? 김치코인이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김치코인 투자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알겠죠. 뭐냐면 이들이 대부분 덤핑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 아니면 그 회사 주체 소유자들, 그 블록체인을 회사
그 주주들 이런 분들이 이제 덤핑을 하는 거겠죠. 그게 아닌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죠. 누군가가 사는 것 이상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거래액이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누가 1000억 원어치 갖다 팔아봐요. 그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고, 그냥 뭐 적당하게 이제 중간적 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특별한 A라는 코인이 있어요. A라는 코인에 10억이 들어왔는데, 그 A라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특정 주체들이, 한 15억 원어치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제보다 금액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근데 모빅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 작가님의 설계인 것 같고, 이게 우리 생태계의 강건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모든 코인을 얻었다는 건 이미 주제의 사실이에요. 새로 오신 모비커님들도 종종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모빅을 어딜 가면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책을 지금 더 사면 좋은 건가요? 모빅을 또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죠. 근데 그분들 기회가 지나갔는데 모비커로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더 많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뭐 그 모빅의 금액이 있겠죠. 왜냐면 모빅의 금액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모빅이 매도세에 10억이 나왔는데 모빅 매수세에는 15억이 들어왔거나 10억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니까 모빅 금액이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막 예를 들어가지고 작가님 옛날에 줄 때 막 비용을 거의 안 들인 사람한테 막 몰래 뭔가 막 줬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게 정말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 소모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모빅을 못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사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조금 더 받았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작가님과의 커미먼트로 받으신 분들이라 사실은 핵심 코어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모빅 시스템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과의 커미먼트로 받았지만 모빅을 더 귀하게 느끼는 분들이에요. 이 모빅이 이렇게 쉽게 시장으로 이게 내보내지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진짜 설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셨나라는 걸 지금 깨달았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작가님께서 주제의 사실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작가님이 계룡산, 관악산, 아시죠? 새로 오신 모비커님들은 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가님이 처음 코인을 나눠주시던 관악산 때부터 제가 작가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코인을 나눠드렸어요. 작가님께서는 인사 나누시면서 사인해 주셔야 됐고, 상무님께서는 촬영 장비로 분주하게 작가님 옆에서 도와드렸어야 됐고, 코인을 나눠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을 처음부터 나눠드렸고, 저 또한 작가님과의 커미먼트, 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들도 그 운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붙든 거는 제 능력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제가 옆에서 작가님을 보면서 계속 관악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생중계로, 그 산에서 생중계로, 그 가방 메고 올라가는데, 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맘 편하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얘기해도 작가님께서는 저한테 코인 한 개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막 얘기할게요. 그때 진짜 관악산 계룡산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가방에 등에다 메고서 그 등산 장비 제가 메고서 올라가는데, 왜냐면 작가님하고 상무님하고는 연세가 연세라고 죄송합니다. 저보단 연배가 좀 더 있으시잖아요. 근데 작가님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쓰면서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사인해주면서 사진 찍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님은 드실 수가 없어. 근데 상무님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빼짝 마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상무님이 막 이렇게 막 건강해 보이는 막 우람한 이런 체격도 아니시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랑 상무님이랑 작가님이랑 셋이 움직이면 제가 들어야 된다라고, 지나가던 애가 봐더라도 짐이 있으면 제가 들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동방예의지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갈 때 힘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또 그걸 또 빨리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전화 듣는데 벌써 막 위에 뭐 산에 꽉 차 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작가님이나 상무님은 걸음이 빨라지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막 올라갈 때는 즐겁게 막 힘들면서도 즐겁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막 쿠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땀도 좀 씻고 그러면서 인사도도 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시간이 되면은 방송 종료할 시간이 딱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올라오신 분도 없고 저는 쿠폰 들을 분도 없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슬슬 이제 주변 환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방송 장비는 뭐 그냥 그때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그냥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씩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으면 너무 간절해서 이거 손을 못 놓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때 작가님께서 모든 장면을 촬영하면서 다 주지의사실로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가 다 감시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스템이, 외부인이 새로 오신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 모빅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커밋먼트를 통해서 채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관악산, 계룡산, 제주도, 몽트빌, 뭐 시드니 이런 쪽으로 다 오셨던 분, LA까지 다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커밋먼트를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명단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빅을 받으신 분들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스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버렸겠죠. 근데 남아 계신 거예요.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분명히. 근데 남아 계신 이유가 있어요. 남아 계신 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비코인이 매도량은 10억이었는데 매수량은 12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20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100억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자세히 봐보니까 왜곡된 정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없다는 거를 기존 모비커들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또 고민을 해보시고,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 또 제 유튜브 요 영상 댓글에 또 주시면 저도 또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저라고 어떻게 제가 작가님의 그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하고 그 머릿속을 제가 다 읽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늦게 느끼는데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그냥 아무 영상 아무 생각 없이 준비했다가 다들 모빅 금액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모빅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한 2, 3일 정도 생각한 것 같네요. 2, 3일 길게는 한 3, 4일 정도 생각한 것 같네요. 지난주 대비 너무 급등을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급등을 하니까 왜 고민을 하게 되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사신 분과 이번 주에 사시는 분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나도 부담스러웠어요. 진짜로. 근데 어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또 옆에 또 다른 친구한테 노모빅을 또 종이 지갑을 주면서 노모빅을 또 오늘 얼마나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그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또 평안함을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냥 뭐 이제 이거는 저 노구치 유키오라는 책을 좀 여러 권 샀어요.
전 작가님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가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 쓴 책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다 봐야 되겠다. 보고 있는데, 근데 뭐, 다 꼭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사실 이분이 초반에 어떤 책이더라? 이미 다 읽어가지고, 어디다 놨는데 어딘지 안 보이네요. 제일 먼저 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분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쓴 책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책이 어딘지 안 보이네요. 하도 막 돌아다녀서 애들 때문에 책이 막 움직이거든요. 저 때문에도 움직이고. 예. 근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치물이라는 기준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계좌 이체할 때 수수료를 싸게 해서 잠시 쓸 수 있는 이동 통로 수단인 정도다, 이런 표현도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어느 정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보시면서 봐야 되지, 이 사람이 옳다 틀리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이 사람을 딱 가둬버리면 이 사람의 진면목,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전형적으로 누가 그렇게 많이 하냐, 비빔맥시들이죠. 비빔맥시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분들은 조금 혼나야 돼요.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비트코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말씀드려요. 저 비트코인 적게 갖고 있을 것 같죠? 많이 갖고 있을까요? 고민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것은, 그런 비빔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생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진리다? 그러면 안 돼요. 비트코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맞는데 세상에 비트코인으로 진리가 하나가 되지는 않거든요. 옆에 진리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이제 조화가 돼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그 다음에 노구치 유키오가 AI와 금융의 미래라는 책을 또 쓰셨었더라고요. 이 책도 좀 구해서 잠깐 봤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책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은 2019년 초판이 19년,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이거 한 절반 정도 봤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거 다 봤어야 되는데, 저 지난 영상에서 종이지갑 많이 사가지고 명목 화폐랑 비교하지 말고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서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면 이런 영상 촬영했다가 종이지갑 주문 폭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넘게 맞아가지고 주문을 받는 바람에 오늘 저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몇 시간 했냐면요, 한 8시간 동안 종이지갑에다가 0.01못 넣는 작업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감사한데 책을 한 번 하나도 못 읽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읽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쉽네요. 이게 제 즐거우면서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주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지갑. 예. 제가 아무튼 전 종이지갑 아무튼 마진 생기는 대로 아주 그냥 몽땅 다 공공재로 다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다 생태계로 다시 돌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고 중국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아시겠지만 제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분의 의견이시겠죠. 아무튼 거기까지. 자, 여기에 이게 뭐가 있냐면, AI와 금융의 미래에서 뭐가 저는 좀 눈에 띄었냐면은 저기가 눈에 띄었어요. 이제 앞으로 AI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면 자꾸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AI가 많은 것을 이제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나는 느끼는 게 한 절반 정도 이건데 뭐였냐면은 대출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 신용도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신용을 평가하는 게 아무리 중앙화된 은행들이나 이런 대출 시설에서 아무리 계속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거가 커버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한테 올바르게 완벽하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상황마다 개개인이 다 다르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객관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은행에서 왜 주택담보대출할 때 기준 딱 몇 가지 큰 거 있잖아요. 이게 크게 막아놓은 거지, 사실은 그걸로 안 막혀도 또
대출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도 사실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을 은행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원을 확충한다 그래서 이 정보를 100%까지 이렇게 다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것도 안 되고, 비용 대비 효용 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AI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두려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 시스템의 한 7-80%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출을 이만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AI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명 뭐라고 그러죠? 유두리라고 그러죠. 유두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방송을 준비를 안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가 상실된다는 기준도 있고, 체크를 해놨는데 어디다 해놨더라. 빅데이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 중간중간에 암시가 몇 번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갖고 있는 이제 AI로 대체돼가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콜렉팅하는 게 AI로 대체되면서 그런 개개인이 사실은 간절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출 문턱에서 탁 막혀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더 뭐라고 그럴까, 대출을 좀 더 그런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활용해서 구사일생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그 오차 범위가 이제 너무 좁혀지니까 대출을 못 받으면서 자기 삶이 망쳐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부분을 딱 읽고 싶었는데, 아까 책에 분명히 이거 영상 녹화하기 전에 어디다 체크를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녹화하면서 지금 안 보이네요. 한번 책 읽어보세요.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AI와 금융의 미래 입문서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책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좀 오래 들고 있을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할 때 책을 보여드리고, 이게 영상이 이게 자면 거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보게끔 하는 스위칭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셀카로 찍을 때는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화면을 돌려가지고 이제 찍어야지 그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휴대폰 촬영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여기다 노트북 켜놔가지고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이거를 셀카로 안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노구치 유키오의 AI와 금융의 미래예요. 제목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무튼 내일 작가님 강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많이들 오십시오. 400석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올까 말까 걱정하시는데, 뭐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모비카 아닙니까? 예. 내일 많이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